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 중간에 나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제 뭐 무역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지겹죠.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의 틱톡과 위챗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발표한다고,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도 하락, 또 미국 선물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따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 어저께 약 한 783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사실 어저께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기보다는 수소업체 니콜라의 밀턴 회장의 사임 소식이 시장에는 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어저께 니콜라 트럭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어저께 장중에 들려왔습니다. 니콜라 회장은 사실은 이제 테슬라와 맞먹는 기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되면서 상장 초기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어떤 기술 주식인데, 중간에 큰 폭의 등하락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니콜라의 수소트럭이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부터인데, 한 리서치 회사에서 이 회사의 기술은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꼼꼼히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GM이 니콜라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니콜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니콜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인데요. 니콜라 주식. 이 니콜라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GM의 투자로 크게 상승을 가지고 왔다가 이 상승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어저께 역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니콜라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서 약 마이너스 20%가량이 어저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은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대표이사의 사임은 비전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예전에 니콜라처럼 초반에 사기라고 논란이 있은 적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콜라를 테슬라와 비교하면서 주가가 다시 튀어올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존 경제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을 믿고 따라줘야 하는 그런 팬덤이 만들어져야 이 기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외부에부터의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기업을 그 팬들이 지켜주는, 주주들이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의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던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을 믿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뉴스만 믿고 그 회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언론의 기사는 정말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시면 주가가 91,200원에서 밑으로 수직 강화하죠. 그래서 17,000원까지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2,360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이 기업이 예전에 2015년도에 가짜 백수호 사태를 일으킨 그 기업입니다. 2015년도에 가짜 백수호 뉴스가 식약청에서 나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보이시는 것처럼 91,200원에서 이렇게 17,000원대까지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이때 점 하한가 3방을 포함해서 하한가 4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하한가가 15%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하락이었지, 만약에 지금처럼 상하한가가 30%였다면 훨씬 더 빠른 하락을 기록했을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은 2,360원, 중간에 보시면 차트가 한번 이렇게 솟았던 경우도 있죠. 이건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그 백수호 관련된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홈쇼핑 판매가 이때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랬다가 홈쇼핑에서 다시 그때 좀 그 백수호 상황이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심하게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다시 판결을 통해서 백수호 판매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홈쇼핑 판매를 했지만 이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내리고 맙니다. 9만원에서 2,525원.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힘든 단적인 예를 이 기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S&P 500 지수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어저께까지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 어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더 많이 빠졌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시장이 어저께 엄청나게 빠졌죠. 이 유럽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이유는 제가 그저께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에서 2차 팬데믹, 그러니까 세컨드 팬데믹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다시 한번 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조치를 내놓으면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 유럽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포가 미국 시장에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어저께 이렇게 유럽의 일인데 미국은 지금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있는데 또 빠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미국 대법관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미국 대법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미국인들의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대법관이었는데, 이 대법관이 사망함에 따라서 공석이 생겼잖아요. 그럼 후임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임기 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기 임기 때 이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갈등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대법관의 어떤 후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연준이 사실은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 다 했다라고 손을 넣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그 재정적이라던가 정책적인 부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그 정치적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서 부양책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거 선거 전까지는 부양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졌고 이 불안한 마음이 어저께 시장에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도 그러면 그 부양책이 조금 덜 필요한 어저께 그래서 부양책이 필요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카니발, 노르웨이안 크루즈, 그 다음에 항공주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거의 7%에서 8%의 이런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양책이 조금 덜 중요한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유입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어저께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보다 조금 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와 물타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를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지금 저와 같이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술주 중에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의 시황 좀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